안녕하세요. 오늘도 앵클렉스 공부 시작해봐요. 책을 펼치기에는 몸이 너무 무거운데 폰은 만질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다 함께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오늘도 화이팅! 약물 문제더라고요. 약물 문제는 병동에서 일을 할 때 사실 늘 쓰는 약만 쓰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제 웬만한 약들은 머릿속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약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데 개념만 잡으시면 나머지는 산수예요. 미리그램은 미리그램끼리, cc는 cc끼리 비례식을 세운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 이렇게 한 경우에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시험장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두개염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트로트 컬처를 해도 되는지, 컬처를 하게 될 경우에 침습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기도 확보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행위는 금지입니다. 환자의 호흡을 위한 지지하는 자세를 만들어 준다거나 옥시즌을 모니터 한다거나 필요한 경우 트라키오스토미를 준비한다던가 이러한 처치를 해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이 표는 굉장히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상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하는 행위들인데 간호사가 어떠한 걸 체크해야 되는지 1대1로 매칭을 시켜놨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차피 이 순서대로 하고 다 체크하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트라키오스토미 튜브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그 석션을 하기 전에 충분한 산소를 줘야 되는데 압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저항감이 딱 느껴졌을 때 내가 석션 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1대1로 이렇게 매칭시켜 놓은 표가 있더라고요. 한번 가볍게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없다면 아마 패스하는 부분에 해당할 것 같기도 해요. 일단 그야말로 외워야 되는 지식이 너무너무 방대하니까 가볍게 넘겨보고 일단은 넘어가고 다음에도 후루룩 넘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 지식이 되도록 만들지 억지로 외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이 EKG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문제도 눈에 안 들어오고 답도 눈에 안 들어오고 영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EKG 문제는 뭔가 저한테 큰 압박을 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MI를 겪었던 환자에게 이러한 리듬이 보일 때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의 문제였는데요. CPR을 바로 시작한다가 답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괜히 니트로글리세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파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순간 정답은 멀리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 단순하고 중요하게 그리고 의미 있는 내용만 기억하도록 다른 오답들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리듬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디피블리레이터가 바로 준비돼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준비하는 동안 바로 CPR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답이었어요. 이번 문제는 트롬보플로바이리스 혈전 정맥염이에요. 혈전 정맥염이 있는 게 이 환자의 히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경구 피임약을 이제 주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경구 피임약을 주려다가 간호사가 멈칫한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컨트라인디케이션 금기사항이거든요. 이렇게 금지한 이유는 바로 혈전 정맥염 때문입니다. 혈전 정맥염과 경구 피임약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경구 피임약의 경우 한 50 마이크로그램 정도 이하의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약이에요. 이 경우에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이 저는 끈적끈적해지는 상상을 혼자 해요. 즉 그 말은 혈관이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고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혈전 정맥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을 먹을 때 이러한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피하고요. 이러한 히스토리 있는 환자를 또 그러한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주의 깊게 보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엮어서 세트로 아마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쉽게 이 환자의 과거 히스토리 중에서 경구 피임약을 피해야 하는 이유로 2번을 체크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근데 한번 구글에서 스럼보플라바이티스를 검색해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에 친숙해지고 싶은 욕심도 있고 이미 제가 아는 지식을 영어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지 자꾸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검색되는 내용은 연관 검색어로 이렇게 뜨잖아요. 경구 피임약과 스럼보팔라바이티스의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뜨는 걸 보고 확실히 중요하게 컨트라 인디케이션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당연히 시험으로 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사실 시간 낭비가 되는 일인지 저한테 깊은 장기 기억을 주고 있는 상황인지 저도 좀 헷갈리긴 해요. 엔클릭스에서 포지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NMR 할 때 레프트 사이드 라인, 다음 라이트 니 플렉스 한 자세를 고르는 것. 다행히 그림이 나와 있어서 쉽게 고를 수 있겠더라고요. 몇 문제 안 풀었지만 오늘도 했다는 것에 의의를.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